혹시 김미려 씨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엄마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솔직히 있었어요? 애 때문에 엄마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고 이제 남편이 너무 나를 애엄마 취급할 때 그러니까 나의 여자가 아닌 애엄마로 취급할 때 그때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가 안 되는 건데 약간 이런 장난으로라도 말은 한 적은 있거든요. 그 엄마에 대한 후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감들이 그러면 센 걸까요? 모성박탈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기의 초기에 엄마가 굉장히 케어를 잘해줘야만 아기의 성격이라든지 성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 담론이 있거든요. 이걸 철석까지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성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조가 되게 되고 이 모성을 하지 않았을 때는 아이한테 해를 입히는 것이다라는 온 모든 책임이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엄마는 무조건 강해야 되고 모성애는 당연한 거고라는 생각도 이게 바로 모성 신화였을 것 같은데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모성 신화가 이어져 왔는지 영상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엄마는 아이의 미래다. 아, 나 정말 섬뜩하네. 어머니의 그 성공 신화들이 좀 있죠. 더 완벽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저는 저 신화가 만들어진 거에 아까 제가 모성박탈 이데올로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랑 굉장히 결속이 된 상태에서 있어야만 아이가 좋다라는 신화가 점점 연장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학업과 관련된 모든 일이 엄마의 책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엄마가 뭘 해주는 사람이냐면 스케줄 관리해주는 엄마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 성형도 언제 할지 그러니까 전체 인생을 갖다가 플랜을 잡아주는 거죠. 그런 게 요새는 수업 점수 들어간다고 그래요. 현장 학습 같은 게. 아, 엄마 대신 가주나요? 굽는 이제 그런 체험인데. 어머. 체험. 네,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아이가 신청을 했는데 엄마가 와서 기다리고 제가 대신 굶겠다고 우리 애는 지금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대신 굶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보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체험까지 엄마가 대신 해준 그런 엄마들이 진짜 있다고 그게 해요. 뭐냐면 이 엄마들이 자신의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자신이 잘 되는 것과 동일시 하면서 자식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뭐 그 원인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막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모든 관리들을 다 그렇게 해줘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까지 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엄마들이 중간에 경력 단절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투사를 하고 이 아이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마지막 보루 같은 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미려 씨는 뭐 애한테 그렇게 막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그러진 않은가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모아가 엄마 이거 해줘 이러면 너가 일단 해보고 나서 도저히 안 되면 엄마한테 얘기해. 너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혼자서 스스로 해요. 그럼 아빠는 어떤 편이세요? 아빠가 육아를 담당하신다면서요? 아빠는 조금 이렇게 오유유유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걸리면 이제 저한테 혼나니까. 약간 이 집은 그 오늘 주제가 어서 와 이런 엄마는 처음이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엄마의 전통적인 모습과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죠. 이현재 교수님이 뭐 그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이건데 우리 저 황현희 씨 좀 도와주시겠어요? 오늘 자꾸 저를 찾으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여기 모성은 여성을 노예로 만드는 가장 세련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시모누 드 보부아르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네네네. 예, 제2의 성이라는 그 책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책에서 시모누 보부아르가 한 이야기도 실제로 여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육체 기반에서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본질적으로 연관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잖아요. 근데 모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출산하고 수유하고 할 수 있는 그 육체 때문에 양육도 여성들이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시모누 보바르가 한 얘기는 이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이데올로기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모성은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 아니라 이미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치매를 걸려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요. 근데 할머니 만나러 갔는데 제 여기 발을 계속 집어내요, 이렇게. 추울까봐. 네, 추울까봐. 그게 아무것도 기억이 없는데도 본능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추울까봐. 그게 모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케어하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타고났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당연히 아이를 낳는 것, 그 과정에서 당연하게 이 아이를 돌봐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샘솟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그것은 모성 신화라고밖에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모성애는 타고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모성애가 본능이 아니었다면 인류가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게 정말로 본능이었다라면 서점에 그렇게 많은 육아 서적이 왜 필요할까요? 아니, 사람들은 그냥 본능대로 하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 따지면 식욕은 본능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먹방이 많아요? 아니 그게 근데 이 아니라 논쟁 그거는 자체가 지금 먹는 거에 관한 아니, 논쟁 요리책도 많고 자체가 모성이라는 지금 가르치는 거 단어를 아니죠? 지금 완전히 혼동해 쓰고 있어요. 모성을 애착 감정, 결속 감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 혈육에 대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양육에 대한 본능으로 사람들이 확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양육을 하는 건 누구에게나 귀찮은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들 안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만약 양육이 모성 본능 안에 포함된다면은 인류 역사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부성애 혹은 역시 남자의 본성이다. 부성애도 이런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 봤는데요. 모성애와 부성애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종류는 있으신 저는 거죠? 좀 다를 거라고 보고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오빠는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거라고 내가 아이한테 느끼는 이 느낌은 모를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10달 동안 이 배를 아파서 또 그 어마어마한 산고 끝에 낳은 아이 그 느낌에 대해서는 아마 오빠는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그 죽을 때까지 그 느낌은 아마 못 가질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정말로 10달 동안 품고 정말 몸으로 낳고 이런 경험들은 정말 대단한 경험일 수 있고 인간의 경험으로서 정말 놀라운 경험일 수 있는데 아이와 엄마를 연결시켜주는 그 탯줄이 사랑을 담보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탯줄이 정말로 커넥션이 되고 둘 사이를 이어주는 정말 끈끈한 뭔가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성이 생겨나고 그것만으로 정말 모든 사랑이 샘솟는 건 아니라는 점을 제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주 어릴 때 0세부터 한 만 1세 이때는 사실은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목욕하는 거 도와준다거나 기저귀 갈아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런 거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엄마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수유? 내가 보기엔 수유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이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24시간 듣는 소리가 뭐냐면 엄마의 심장 소리와 엄마의 말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갔을 때 저절로 울음을 그치게 되는 이유는 물론 많이 봐줘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10개월 동안 아이가 계속해서 듣는 그 소리, 익숙한 소리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러니까 남편인 나는 그리고 아빠인 나는 육아에 참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니요. 1세에서 그러니까 2세까지 주적인 것과 이제 부적인 것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방송을 통해 말씀드리지만 인공자궁이 생기면 제가 1호로 애를 낳겠습니다. 아 진짜로. 저 한번 꼭 나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성애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인공자궁도 이김에 한번 해볼까요? 아니, 오늘 계속 두 분이 연결이 되시네. 네. 아, 자꾸 욕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모성애랑 부성애는 그 글자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와 부의 차이. 무언가를 나누고 공유하다 보면은 이 아이가 나랑 똑같은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정말
이 사랑이 더 저는 커지고 그만큼 부성애도 더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밀착의 문제죠, 사실은. 맞아요. 이 실제로 육아를 이제 남편분이 하고 계시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육아를 하는 아빠의 모습은 어떨지 직접 보시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이 집 보시죠. 나옵니까? 아빠만 찾네. 저기 선생님이 물어보네. 아빠랑 노는 거 재밌어요? 네, 그래. 속삭이고 있어. 네, 왔습니다. 와 14년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됐고요. 저 처음에는 굉장히 능숙하진 않았어요. 예, 실수도 많았고, 뭐 애들 기저귀 가는 것부터 해서 모르는 건 투성이었는데, 아기 또 육아하면서 저도 차근차근 배워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안들어지기, 안들어지기 할 거야. 결혼 전에는 이런 생활이 있을 줄은 전혀 생각도 못 했는데, 아이 낳고 나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 같아서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맞다고 봐. 기다려, 유진아. 하고 유진이 하자. 특별한 놀이 시작합니다. 늑대. 사실 모성애 못지않게 부성애도 크거든요. 부성애라는 거는 아이와 얼마만큼 시간을 보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다 엄마들을 위한 육아 정보들만 많이 있었고 아빠들을 위한 육아 정보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나 만들어서 아빠들을 위한 육아 커뮤니티 저분이 만드셨네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들 제가 이제 밑줄 쳐가면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공부를 했었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많이 공부하려고 책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엄마만 무조건 아이를 봐야 하고 뭐 이러고 케어를 해야 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자기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주말이라든지 뭐 평일 오후라든지 자기가 시간이 날 때라든지 항상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 사람은 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고맙게 생각은 하죠. 근데 우리가 저걸 보고서는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와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일하는 엄마들이 돌아와서 저렇게 똑같은 당연히 일을 하고 하고 있는데요.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저기 아빠가 돌아와가지고 퇴근 후에 하면은 와 대단하다 저 저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저게 맞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예. 그러셨어요? 네네네. 아니, 그러니까, 자, 그렇게 화면 보셨는데, 부성애라는 게 저는 사실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육아 경험과 노력으로 부성애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 모성애, 부성애 똑같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적어도 한 10% 정도의 문화권에서는 낳자마자 아이를 아빠가 키우는 문화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성애가 키워지는 거, 부성애가 키워진 거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문화가 어딘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게 본능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정영신 씨한테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노력을 그렇게 해봤어요? 노력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육아의 신이 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정말 기저귀 갈기 100번 해보고 막 했는데 아 정말 다 해봤는데도 나는 아우 엄마한테는 못 따라가겠어. 그게 이거는 아니잖아요. 육아라는 거를 대단히 협소하게 난 해석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육아라는 것이 반드시 아이를 뭐 씻기고 뭐 기저귀 갈고 혹은 뭐 젖을 주고 이것만이 육아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유를 산다거나 기저귀를 산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돈을 벌어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육아라고 봐요. 근데 다행인 건 문화가 이제 좀 많이 변하고 있고 그렇죠. 부성애가 또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빠 육아 참여가 활발하잖아요. 덴마크의 시립체육관에는 월요 아빠 모임이라는 게 있고요. 남자 화장실 표지판에 아예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교환대가 설치돼 있대요. 너무 좋다. 일본에도 공항 내 수유실이 있는데 엄마 아빠 모두 아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요. 보통 엄마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자 화장실 내에 우리나라는 남녀 다. 아직 그렇고. 남자 들어가면 기겁하실걸요. 깜짝 놀라실걸요.
자, 저렇게 좀 화면에 해외 사례를 제가 3가지를 봤는데요. 국내에 도입됐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세요? 그 키즈 카페 있잖아요. 키즈 카페가 보통은 엄마들이랑 애들이 주로 가고 뭐 몇몇 이제 부모님들 같이 오는. 근데 저희 남편이 육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아빠들만을 위한 키즈 카페가 있으면 이거 대박이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그 아기 낳자마자 2주 동안 뭐 조리원? 그 가잖아요. 산후조리원. 세워조리원에 가는 거. 왜냐면 여자는 그거 몸이를 약간 챙겨주는 마음도 있지만 아기랑 좋은 시간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빠랑 아기만 가는 거. 산후조리원인데. 엄마는 남자도 그냥 몸만 쉬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12학년, 우리나라 나이로 고3 정도 됐을 때 육아 시뮬레이션을 성교육의 하나로 가르친대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남녀에 관계없이 아기 인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 인형이 24시간 내내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막 울어요. 근데 우는데 그 우는 이유를 찾아내야 돼요. 그 찾아내서 그 상황에 맞는 일종의 뭐 놀아주기라든지 뭐 기저귀 뭐 갈기 이런 식의 상황에 맞는 카드를 꽂아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아기 인형을 맡은 학생은 아예 잠을 못 잔대요. 그러면서 이제 육아의 고통을 배우는 거예요. 네. 육아라는 건 사실 같이 해야 정상인 건데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국내 남성 육아휴직자가 5.5%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좀 아빠 육아를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좀 잘 갖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뭐 모성애, 부성애 얘기 쭉 나눠봤는데 오늘 한마디 까칠한 톡으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고 할 때 아빠가 좋아라는 얘기 듣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고. 훈훈하네요, 오늘 진짜. 피보다 같이 있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시간이 중요하다. 네. 엄마란 이름이 굴레이자 축복이었다면 이제는 축복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와, 이런 엄마는 처음이지? 이런 아빠도 있어. 이렇게, 네. 엄마가 편해지면 당연하게 출산율도 올라갑니다. 까칠함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까칠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썩 비켜 서거라. 여자애 저거 여자. 여자의 적은? 여자. 너 뭐 똑바로 안 해, 진짜? 지금 제 흉내 내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여성들 사이에서 좀 존재하는 것 같기는 해요. 남자들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아니, 남자들이 제가 실제로 싸우는 거 봤는데요. 눈가락. 한 번도 남자의 적은 남자라고 하지 않거든요. 네. 싸우지 마세요. 보는 남자들도 힘듭니다. 아, 정말, 마치 자기들은 싸움을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실 여자의 적은 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90이라는 숫자에 수치해서 한 51 정도까지는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황현희를 설득했습니다. 만족합니다.